오늘은 오늘 며칠이죠? 하여튼 새해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새롭게 1월 달에 이제 처음 강의하는데 오늘 현주님하고 숙경님하고 경주님하고 뭐 추후에 이제 다른 분들 오시든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인연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착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이미 있는 실상 이제 자주 얘기했던 이미 있는 실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좋은 시간 저 스스로에게도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게 혼자만의 힘도 아니고 예전에 이제 전 도덕경 모임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선생님이 이제 좀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처음에 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 오시는 거는 이제 제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이제 혼자 해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홀로 서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배려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렇게 어, 한 사람의 힘보다는 어떤 배려나 서로에 대한 어떤 것들로 모든 가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처럼 그렇게 돼 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라는 제목을 정했던 게 그 신신명에 나오는 건데 신신명에 대해서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기억하는 거는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표현하는 지도는 무한이니 위험 간택하라 이 한 줄의 표현이 핵심이고 어, 거기에 이제 쭉 가다 보면 뭐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한다 뭐 이런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고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구절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그 경전 사이트에서 그 신신명 강의 선생님 하신 거 그게 나오거든요. 예전에 그거를 보면서 저도 생각했던 게 아니 그러면 제가 생각해 주관을 없애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란 게 왜냐면 항상 그 인상적이었던 경험이 선생님이 그 명상을 하다가 마지막 명상을 하다가 뭐 잡생각이 너무 일어나고 나는 망상 덩어리구나 하고 그 뭐 지켜보는 자가 사라지고 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때를 왜 이렇게 아직도 기억하냐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그래서 관찰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지금같이 전 이해도 없고 하니까 나는 관찰자가 있는데 관찰을 하는데 근데 도대체 그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관찰자는 실제하지 않는다. 뭐 관찰함만 있다. 뭐 그런 말들이 저는 관찰자가 분명히 있고 어떤 개인으로서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분들 얘기 들어보면 뭔가 그런 개인적인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내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의아한 거예요. 의아하니까 이제 저도 시도했던 게 뭘 하진 않고 포기를 했었죠. 아, 뭘 관찰하는 거를 좀 힘을 빼면 나도 사라지지 않을까 뭐 이래갖고 힘을 좀 뺐었거든요. 그런 수행이나 저도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런 수행을 어떻게 포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포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 그런 것까지 아직 공감은 안 됐었지만 포기하면서 좀 편해지고 아 내가 했던 수행들이 전부 다 의도가 있었구나 이런 이해가 들더라고요. 그 의도가 이제 미래에 대한 깨달음이고 미래의 어떤 내가 생각에 좋은 모습 항상 미래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막 그러니까 힘을 빼면 항상 목표에 대한 힘을 빼버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상실감이 오거든요. 아, 이것도 안 하면 내가 뭐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관은 나고 객관은 목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내가 객관적인 목표를 포기한 거고, 실제로 이제 제 경험담을 이제 적어놓은 그 질의응답 사이트에 보면 제가 포기했던 것들도 어, 목표를 포기했었거든요, 그때. 깨달음을 내가 추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추구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쌤이 미래를 하는 마음을 돌리고 지금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꼭 그 마음이면 된다고 하니까 깨달음 포기한 거지, 그때. 근데 이게 한 번에 막 포기 이게 안 되고 이 마음의 습이란 게 있어서 계속 달리더라고요. 계속 관성처럼 아,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의심이 계속 들어가지고 근데 그 습이 들지만은 이제 마음이 지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습은 이제 좀 기다려주면은 힘이 빠지거든요. 이제 그 중간중간에 말은 안 했지만 저도 또, 뭐 깨달음인 게 있지 않나? 지금은 너무 좀, 아까 경주 씨 표현처럼 너무 심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심리학적인 용어로 표현한 방어기제 같은 거. 이게 내 스스로 내가 믿었던 개인적인 나가 좀 힘이 빠지고, 뭔가 통제권을 잃어갈 때, 이런 방어기제가 일어나거든요. 의심, 깨달음해야지. 그리고, 아니, 남들은 다 수행하는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아니면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붙잡으려 하거든요. 뭔가를 붙잡으려 해요. 이렇게 붙잡아서 그 주관과 객관의 어떤 이원성이죠. 그 속에서 틀에서 깨지지 않으려고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듯해 하잖아요. 뭐, 그래, 내가 이런 뭐, 마음 수행이 있다. 좋은 거, 남들이 다 좋다 그러더라. 그럼 난 그걸 추구하는 게 뭐 어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요. 마음이란 게. 근데 아무리 그 주관과 객관 속에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추구한다, 이 맥락을 강화시켜도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환상을 더 심화시키는 거죠. 실제처럼 보이지만 그런 환상,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깨닫고, 이게 우리 눈에는 환상 같지 않아도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영광, 요새 그 재밌던데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 그 글로리가 영광이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영광, 저도 그걸 이제 어,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주관과 객관 속에서 그 힘이 빠지거든요. 이게 양립을 하기 때문에 한쪽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만 있진 않거든요.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추구하는 내가 항상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인식 속에서 그러니까 생기기 때문에 그 목표를 포기한다? 그럼 내 스스로도 뭔가 좀 우리가 흔히 힘들어하는 거, 삶의 의미가 없다, 목표가 없다, 우리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때 되게 저는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주관과 객관의 이원적 분별, 그게 이제 힘이 빠지고, 실상은 그런 건 없고, 그냥, 그냥 있거든요. 뭐 주관, 객관, 나눠,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있거든요. 우리 각각의 존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익숙해져서 나고 너고, 뭐 주관이고 객관이고, 그리고 참 웃긴 게, 제 시각에서는 경주님이 객관이고, 수경님이 객관이고, 현주님이 객관인데, 경주님 시각에서는 제가 객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실제하냐 의문을 가져볼 만한 게, 이 주객이란 것도 이름도 인식도 우리가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인연에 따라 그리고 어떤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거든요. 실제는 주관과 객관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각각의 존재들이 각자가 독립적으로 있거든요. 그걸 이제 뭐 부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제가 천상천하 유아족존이라고 오직 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한 개인으로서 부처님이 시다르다란 개인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존재, 분리되어 있지 않는 존재성 그 자체를 저는 얘기한 걸로 이해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음, 실제 완전히 현실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도전적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있고 남이 있다? 말이 근데 분명히 나는 이제 하나의 와이프고 뭐 각자의 역할도 있고 다 있는데 감각적으로도 느껴지는데 왜 이게 실제가 아니라 그러지? 경주님이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저도 흥미로웠던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야기, 이거 다 있는 건데, 그리고 나는 지금 열심히 마음 공부해서 깨닫고 싶은데 왜 그런 게 없다 그러나, 근데 실제로 없기 때문에 없다 그러지, 뭐, 있으면 당연히 있다 그러겠죠. 뭐, 있으면 또 열심히 해라. 그리고 님은 나중에 깨달은 존재가 돼서 뭐 열심히 한다. 근데 솔직히 저도 예전에 그 생각을 했던 게,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들어갈 때 보면은 항상 이 지금 강의 오셔도 이제 항상 오시면 저 사람은 깨달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마음이 지어낸 거거든요. 저 사람이 깨달았나 보다. 그런 것도 이제 주객이잖아요. 내가 따로 있고 저 타인이 있고 저 타인은 깨달았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익숙한 환상이고 분별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저 사람을 부럽다. 그러니까 실상에는 부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잖아,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부럽다. 아, 저 사람 깨달아서 부럽다. 근데 부러울 수가 없는 게, 이제 내가 좀 그런 게 바뀌면은, 아, 그런 깨달은 사람, 타인? 그런 건 내가 만들어낸 거구나. 뭐 여기 있으니까, 뭐가 되고 싶다도 없죠, 당연히. 예전엔 저도, 저렇게 분리된 타인, 분리된 스승, 분리된 어떤 뭐, 그런 깨달은 사람? 부럽고 되고 싶고 했는데, 진짜로 저도 항상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젠가부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질문도 하셨는데, 정만 씨는 뭐 되고 싶은 거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대답을 잘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답을 잘 못하겠다. 이해도 잘 안 되고,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별로 그런 마음이 없다. 뭐 되고 싶은 거 없다. 이래갖고. 그래서 뭐 미래는 걱정 안 하시나요?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미래가 생각이 안 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이루거나 무언가 되거나 한다는 거는,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들이, 잠깐의 만족감 아니면 잠깐의 감각적인 그런 의기양양함? 그래, 나는 지금 되고 있어 하지만 실상에서 이제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실, 상실 아니면 내가 볼 때 문제가 생기고, 이게 난 열심히 수행하는데 왜 수행이 잘 안 되고 잡생각이 일어나고 목표가 희미해지고, 요게 이제 엄청난 기회거든요. 반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 목표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요게 기회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목표를 달성하면,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면 깨달음이 아니고, 이게 잘 안 돼, 내 마음대로. 막 수행도 해보고 하는데. 요때가 이제 그 힘이 빠지고, 균열이 생기고, 주객이라는 어떤 한계가 무너지는 기회거든요. 우리가 그게 보통 삶이 주는 게 상실로 줘요. 관계의 상실, 뭐 직장적인 상실, 경제적인 힘겨움,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이 그러거든요. 네가 믿고 있는 것들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건드린 건데, 이제 물론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이해가 들지. 저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 바뀌고 난 다음부터 막 뭔가 당하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그러면 내가 뭘 집착하고 있지? 막 이런 의미 들면서 내가 가진 상이 떨어지려 하는구나. 딱 그런 이해는 항상 들었거든요. 이제 좀 계속 이제 이 지금을 만나갈 때, 그때 내 마음은 힘들지만 기회다. 잘 됐다. 내가 가진 뭔지 모르지만 어떤 편견이나 상이나 집착이 내어질 기회구나. 관계의 상실이 올 때도 뭐 사람들이 막 다 날 싫어하는 거고 떠나는 것 같다. 그럼 이 관계에 대한 실제성이 없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 그러,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든 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문제라고 여겨지는 게 솔직히 문제라기보다는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죠? 저거 엄청난 기회인데, 저거 되게 마음만 좀 내면 엄청나게 좋은, 그렇게 사람들이 원했던 그 진리든 뭐 실상이든 영원함, 아니면 뭐 그거에 가는 문이고 길인데, 왜 저걸 떠나려고 하고 저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결하려 하지? 좀만 더 깊게 만나보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눈앞에서 바로. 그러니까 뭐 미래에 해결되고 이건 생각도 안 나고, 눈앞에서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답이고 길이고 막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제 경험을 통해서도. 조금만 더 그 속에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그렇게 하면, 그게 좀 밝혀질 텐데, 이런 이해가 드니까, 그런 말들을 또 하게 되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상실이 기회고, 성공이 환상으로 계속 가는 길이거든요. 진짜로. 내 눈의 성공이 환상을 더 강화시키고 실제하지 않는 거를 더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거고, 우리가 보기엔 실패고 상실이고 아픔인 게, 진리로 가는 문이고 길이고, 이미 도달해 있는 어떤 열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런 표현을 이제 기태쌤 표현을 통해 빌리면, 가로 가지 마라, 뭐 불상연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도덕경을 통해서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같은 이거를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
가가 우리가 보기에 좋았던 것들을 뭐 이게 하나의 칠판에 항상 적으셨고, 나는 우리가 벗어나려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적고, 가가 사라졌다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셨고. 근데 저도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항상 안 됐었죠. 가가 사라지면 삶이 참 저렇게 어떻게 사노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실제로 그런 목표, 상연하려는 그 어떤 그려놓은 그림들, 그런 것들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컸던 게 저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은 이제 가였고 목표였고, 항상 실제한다고 믿었죠. 저도 기태 선생님도 깨달은 사람이고, 그리고 뭐 다 깨달은 사람, 뭐 김태현 선생님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조금 바뀌고 나서 기태 선생님을 이미지로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알긴 아는데 예전에 이미지로 항상 떠오르고, 아 선생님 잘 지내시나 모르는데 그 얼굴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지 막 이러더니, 그리고 부처님도 상상도 잘 안 되고, 그 예수님도 나도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처음에는, 이게 좀 그런가 이랬는데, 선생님을 너무 잊고 살았나. 아니 하도 연락을 안 하는데 잊고 살았나 했는데, 어 아니 그냥 상이라고 하죠. 상상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떠, 타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잘 그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느꼈던 거는, 이런 것들도 다 상이구나. 남이 있다. 뭐 그런 것, 조금씩 그런 이해가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상하네. 막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이미지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되고 싶단 마음도 안 들었죠, 그때는. 왜냐하면 뭔가 부처님의 상, 아니면 예수님 상, 뭐 기태선생님 상, 깨달은 타인이란 상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동경을 하는데, 뭔가 그런 되고 싶다는 마음도 없고 떠오르지도 않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가 되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할 때 설명은 잘 못했지만은, 그냥 그때도 비슷하게 얘기했던 게, 뭐가 잘 안 떠오른다, 미래가 안 떠오르고 뭐 그것도 안 떠오른다, 뭐 그러니까 내가 뭘 그걸 추구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정장이 실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진실로 가장 큰 길이고 스승이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단지 이거는 거울처럼, 단지 그 경험을 먼저 한 어떤 존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본인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단지 이제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그것도 다 잘 생각해 보면 몇천 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난 석가모니 부처님, 요것도 좀, 그 실제 부처란 존재는 그런 실제성을 갖고 있지 않고, 특정 시대에 그때 몸을 빌려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고 가셨지만, 그 존재성, 부처라는 존재성, 예수라는 존재성은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우와, 예수님하고 부처는 왜 다르지 않다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 존재성이란 거, 생명 그 자체. 우리가 늘, 뭐, 불법이라 표현하든, 그, 하나라고 표현하든, 하나님이라 표현하든, 그거는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거지, 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이론의 업적, 그리고 나 개인의 업적이 동일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미 있는 그 생명성은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어떤 몸에 구애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 몸을 빌려서 먼저 간 존재들조차도 그런 설법을 계속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로 이제 그 동일성을 얘기하고, 너희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걸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뭐 좀 특정지잖아요. 뭐 어떤 지역에만 있고 뭐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예수님은 교회에 국한되어 있지도 않으셨거든요. 단지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후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장소를 통해서 이제 했지만, 예수님이 진실로 바랬던 거는 우린 모든 존재의 구원이지, 한 어떤 자기를 믿는다 그런 사람만 구원하려고 했던 의도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은 다시 종교적인 틀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불교를 다니든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뭐 교회를 다니든 뭐 불교를 다니든 어떤 그런 분별 아니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거는 상관없거든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다, 진리다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종교, 나이, 성별 뭐 이런 거랑 상관없고 그리고 열심히 수행한다 이런 것도 솔직히 저는 연관은 없다고. 수행력 열심히 한다? 그거는 단지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 제가 이해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보다는 신심이라 표현하죠. 진심,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심. 자기 자신의 진심이 단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뭐 위대한 존재가 되려는 마음이면 삶이 또 그렇게 흘러가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나 자신을 오랫동안 외면했던 나 자신, 아니면 늘 내가 거부했던 나 자신, 상처, 그런 것들을 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는 그 진심이면은 저는 분명히 이 길은 열린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삶이.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도와주기도 하고, 인연이 돼서 얘기를 통해서든,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이렇게 만들어 가요, 삶 자체가. 원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은, 이게 뭐 어떤, 음성이 들리고 이런 건 아닌데, 삶 자체가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 가서 조화라고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인도를 해 가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는 똑같은 것 같아도 점점 깨어남의 과정,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뭐 예를 들어서 안 들렸던 말들도 들리고, 예전에는 저 말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 했는데, 뭐 그런 그런 경험을 하신 분 강의들은, 그래, 이제 좀 이해가 되네. 그때 이제 점점 구멍이 뚫리고, 균열이 뚫리고, 내가 믿고 있던 개념들, 나라는 개념, 타인이라는 개념, 무언가 된다는 개념, 뭐 시간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이 다, 환상, 개념, 뭐 이런 것들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아까 표현한 것처럼 심심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편안한 평온, 고요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감각적인 거는 아니지만 일단 그런 게 있고 또 삶의 즐거움이라는 거는 단지 어, 뭔가 있어서 즐겁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뭔가 만들어가고 즐기는 뭐 그런 것도 저도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이게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 공부가 그런 과정에서는 참 괜찮다.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한 번 했으면 이렇게 발을 담갔으면 조금은 끈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 해야 돼? 뭐 하여튼 좀 꾸준히 아니면 뭐 좀 마음을 내서 이렇게라도 그 대신 열심히 할 필요는 없거든요. 막 열심히 막 하루 시간 뭐 20시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뭐 적게 하더라도 두세 시간 하더라도 마음을 계속 둔다고 표현하죠. 관심을 좀 두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열심히 하면 금방 지치거든요. 좀 나 20시간째 수행하고 뭐 맨날 강의 듣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편하게 뭔가 공부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훈습이라 그러죠. 익숙해진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디 장소 가도 막 한 번 가서 막 20시간 있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은 계속 그 모임도 마찬가지죠. 한 달에 한 번 계속 이제 훈습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진 사고방식, 경험, 단지 이게 이 공부가 사고방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다른 경험은 아니지만 내가 한계지어 있는 경험에서 좀 깨어난 경험, 그런 것들이 계속 듣다 보면 도움이 되거든요. 진짜로. 저도 그랬고, 막, 그, 한 달에 한 번 모임 가면 그런 깨어난 경험을 들으면 좋기도 하고, 공감도 되고, 처음에는 솔직히 저도 무슨 얘기인가, 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뭐, 이게 다 하나처럼 느껴진다, 이런 것들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다 느껴진다고? 막, 나 어떻게 느껴지지? 막, 이렇게 의민도 가지는데, 어, 저는 뭐, 이게 하나처럼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 느낌은 없는 것 같아. 느낌이 없더라고. 내가 이게 하나다. 그런 느낌, 느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못 받는 게 이게 아직 수행이 덜 됐나.
뭐, 그건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모르겠고, 그 사람마다 다른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느껴진다 해서, 그게 뭐 증거는 아니니까. 그런 경험도 하시는, 뭐, 이 삶이 하나처럼 막 다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은 아니고, 삶이 되게 생생한 적은 있거든요. 다들 하시겠지만, 삶이 되게 생생하게 느껴진 적은 있는데, 그것도 얼마 안 갔었어요. 뭐, 며칠 안 갔는데, 그래서 뭐, 이게 뭐, 감정적으로 삶 자체가 또 달라 보이네? 흔히 막, 한창 되게 우울했다가, 갑자기 조증은 아닌데, 이제 굉장히 우울했다가 좀, 이제 괜찮아지니까 삶이 되게 생생하고 가볍고 막 되게 밝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사람들도 다 이뻐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경험은 해도 막, 그런 것들에 저는 좀 그런 건, 이거 내가 대단한 거 했네. 뭐 이런 거는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좀 하면 할수록 그런 거는 이제 관심을 덜 두고, 아까 수경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올라오는 것에만 관심이 두더라고요. 그건 지나간 거고, 그 또 지나고 나서 내 기억으로 올라왔던 게 불안이었거든. 예전에 만났던 불안이 또 올라왔고,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초점이 가 있었지, 뭐 지나간 거에, 네, 그거에서 막 그런 마음은 안 들더라고. 이 마음이 그러더라고, 점점점. 계속 지금 올라오는 거, 계속 그것만 초점이 가 있고, 뭐 그런 경험을 좀 즐기다가 재밌더라고요, 막. 재밌기도 하고, 막. 매사가 즐겁고, 매사가 뭐 좀, 매사가 웃음이 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지나가고, 매사가 웃음이 나기보다 이제 웃는 일이 없어진 때도 있었고, 그 경험 이후로 이게 웃는 게 아니라는 노래 제목처럼 항상 괴롭고, 이게 웃음이 안 나. 그리고 막, 별거 아닌 거에도 막 힘들어하고, 막, 아이고, 너무 힘들어. 막,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기도 하고, 진짜로. 그런 경험도 꽤 오래, 진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동일한 경험인데, 이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 저렇게 돼야 되는 데가 아니고, 그런 모든 경험,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어, 저는 단 하나로 제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든 경험이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있는, 문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하수 이게 뚫으면 지하수 나오잖아요. 이게 위로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 있는 그 감정, 그 자리에서 진실은 발현이 되는 거지, 다른 구덩이를 찾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뭐, 어디에 있던 것 같은데. 이 구덩이 너무 힘드니까 저기 물 나오네? 저기로 가면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남의 구덩이죠. 이게 저 사람은 깨달았고, 나는 안 나는 중생이고, 이게 분별인데, 저 구덩이를 부러워하고 저렇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서 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그때 필요한 게 좀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있어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그렇게는 균열이 생기고, 물이 팍 나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만 더 있어 봐라. 뭐, 기태 선생님이 한 달 실험하시는 것, 시도하는 것도, 항상 우리가 좀만 만났다 그럼 벗어나려고 그러고, 회피하고, 이런 게 워낙 있으니까, 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좀 한 달 동안 그렇게 있어 보면 이제 거기에서 그 힘이 생기잖아요. 어떤 불안이 올라왔을 때도 만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을 통해서 이제 꼭 한 달 실험이 아니더라도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만난 힘이 저 같은 경우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실험은 저도 힘이 없으니까 저 안에 있던 두려움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기 위해서 했던 거고, 막상 이제 움직이면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만날 수 있는 힘이 그 한 달 실험 통해 그 근력이 생겨서 이제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이 만나는 쪽에 가 있더라고요. 항상 이 관심이, 뭐 대화를 하든 뭘 하든 초점이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집중은 아니고요. 그냥 관심, 어, 뭐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래도 좀 또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이게 올라오는 관심이 가고, 저절로 관심이 가고 해서 만나게 되고, 그렇게 저절로 그런 삶이 과정이 펼쳐지면서, 내가 있다, 뭐, 남이 있다, 뭐, 이래갖고, 어,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없거든요. 내가 죽는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죽음이란 거는 실제하지 않는데,
내가 살아있다,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죽는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깨닫는다, 내가 못 깨달았다, 이런 것들.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사실적인, 너무나 당연한, 그거 우리가 흔히 상식이고, 진실이다 여기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게 되는, 이게 뒤집힌다 그러죠. 어, 뭐라고 표현하면,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된다.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실제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 같지 않게 되고, 내가 전혀 관심 없던, 아니면,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 얘기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진실에 갖고, 이게 진짜 있었네? 어? 나는 개인으로서 마음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반대로 되죠. 이거 어디 누가, 선사가 얘기했던, 익숙한 것에서 멀어지고, 낯설은 곳에서 익숙해진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선사가.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거 표현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익숙한 것에서 낯설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주 씨, 정만 씨, 뭐, 나이가 어떻게 돼요? 뭐, 40살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 자기 스스로 하는데도 실제성이 없다 그래도 이런 대화나 이게 또 그거를 매이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죠. 막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매이는 물론 매이나 뭐인데 그냥 얘기하는 거죠. 편하게. 나이가 몇 살이고 남자고 서정만이고 나는 안 친한 사람이 누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똑같이 여전히 생활하는 거고 단지 근데 예전에는 그거 완전히 막 저게 막 그 뭐라 해야 되죠? 음, 너무 진짜 실제 갖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아까 표현한 거 숙경님이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들에 뭐 슬퍼할 수도 있잖아. 아이고 나이를 많이 먹었어. 하루 한 살 더 먹었네. 그렇게 슬퍼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나이가 뭐지? 뭐 그러다가 뭐 나이를 먹는다고 저렇게 믿으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하죠 속으로. 나이라는 게 실제라고 믿으시는구나, 이러고, 나이. 근데 막, 1년 지나든 2년 지나든, 우리가 잘 보면은, 신체적인 어떤 노화 과정은 되지만은, 마음은 똑같거든요, 우리 마음. 아까 제가 그 강의 주제 적기 전에 적어 놓은 것들인데, 우리 마음은 0살 때랑 똑같아요. 갓 태어났을 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뭐, 항상 옛날 마음이야. 난 정정해. 뭐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실제로 그러거든요. 마음은 나이를 먹지도 않아요. 인간의 순수한, 본질적인 그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체국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어린 시절을 동경하고 그런 것도, 그리고 그 마음이 항상 살아있는 것도, 어, 그런 것들이 거기에는 시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돼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안에 또 어린아이 같은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표현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저는 그런 의미로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일부러 어린아이가 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항상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단지 교육을 받아서 그 마음의 틀이 좀 바뀐 것처럼 보여서, 나 옛날에 순수했는데 지금 더러워졌어요. 근데, 아니, 예전도 똑같이 순수했고, 지금은 더러워진 게 아니고, 단지 뭔가 개념이 들어온 것 뿐이죠. 어떤 개념이 들어와서, 이제, 사고방식이 달라져서, 예전에는 뭐 계산 안 했는데, 어릴 때는 보통 계산 안 하잖아요. 돈 얼마 들어간다, 뭐 미래 걱정을 하거나, 그런 거 계산 안 하는 게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신뢰? 근데 이제 커서는 동계산하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동계산 막 하고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땐 되게 순수했는데 커서는 속물대가 너무 더러졌다 그러니까 정말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가장이고 이제 결혼도 했고 하니까 계산을 막 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그 마음이거든요. 어렸을 때 그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 표면적으로 변한 거는 이제 초점을 우리가 잘 가져요. 그러니까 얼굴로 비유하면 표정 변화는 우리가 관심이 많거든요. 내 표정이 찌그러졌어. 내 표정이 웃고 있어. 내 표정이 뭐,
즐거워 보여. 이 표정에는 관심이 많은데 이 얼굴 자체는 변함이 없거든요. 비유하면 표정은 늘 변해요. 아우 찡그리고 아 힘들어 뭐 이런데 얼굴 자체의 판, 제 얼굴을 비하면 판은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항상 표정에 관심이 많아서 이 표정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나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됐다 안 됐다, 중생이다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정에 따라서 또 고정이 안 되잖아요, 표정도. 이걸 경전으로 표현하면은 성인은 고정된 마음이 없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그 스님, 육종가 모종 스님이 이제 머무는 바, 이 표정이 머물 수가 없어요. 뭐한 곳에 딱 이렇게 나 깨달았다, 이게 머물 수가 없어요. 이 표정을 계속 짓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 나 깨달았으니까. 근데 어느 또 근데 이걸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서 나 깨달았다 이거 이렇게 입 벌리고 계속 다닐 수 없는데 이걸 이제 이게 증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고 다니면 제가 이제 요새 그런 거 어떤 사람이 깨달았대. 왜요? 그러면 저 경험을 했대. 그래서 깨달은 거야. 그럼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다녀? 그게 무슨 증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의 증거를 삼는 거는 마치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초점이 표정에 가 있으면 저 사람이 저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깨달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실제 이제 관심이 그런 변화하는 것들, 표정이나 감정 상태, 어떤 경험, 수행을 통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경험을 하는 지금 이제 감각이 없을지 몰라도 그 경험을 하는 한 내가 이런 잡생각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니면 뭔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방을 보고 있다는 거, 이게 단지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단지 그런 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조금 열리면은 이제 그런 표정이,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정이든 감정 상태든 이런 것들하고 그건 안 해. 좀 동일시가 덜해지면서 조금씩 그 지금 항상 있는 음, 이제 제가 저번 강의에 표현했었나요? 삶 자체가 실제 마음이거든요. 몸은 그 마음을 쓰는 아니면 도구 같은 건데, 우리 마음이란 게 이게 막 이렇게 가슴에 있고 머리에 있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삶 자체라 해도 되고, 이 우주 자체? 뭐 하여튼 마음이 그러니까 거창한 건 아닌데, 마음 자체가 그렇게 한계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 어떤 시간, 공간에 어떤 제약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단지 머릿속에 있고 가슴에 있고 내 개인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몸을 테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감각을 해서 그렇지. 요게 마음이고 이게 나고 마음은 여기 머리에 있고 머리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각인데 실제는 하지 않는 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감각이 진짜로. 뭐 소리가 귀로 들린다면 귀에 들리는 것 같고 예전에 그 을수총무님하고 뭐 아니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누가 그랬는데 그 소리가 뭐 2층에서 들린다? 그러면 진짜 2층에서 들린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뭐 1층이었다. 내가 계속 2층에서 소리 난다, 2층에서 소리 난다 생각을 하면 실제 소리가 2층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뭐 몇 층이었다, 옆에였다 이런 거 보면 그 인간이 그렇게 믿고 느끼면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보편적인 어떤 상식이면은 더 그러고요. 보편적인 상식이면 아니 생각은 당연히 머리에서 하지 않는데 머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머리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그릇 같은 거죠. 이 그릇, 도구. 우리가 반찬 담는 그릇처럼 이게 뭐 육체는 어떤 그릇 같은 거지 육체가 생각하는 힘 자체도 없고 그 생각의 바탕이 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표현한 거 삶이 마음이다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한계지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걸 미래에 가서 발견하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으로서 내가 그걸 얻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듣고 하는 것도 다 그 마음이 있고 이제 아까 경주님이 공간관념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공간이라고 뭐 비어 있다는 것들도 인식이긴 한데 이제 그것도 다 마음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 다 들어차 있거든요, 진짜로. 정말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비어 있다 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하나지만, 이제 이해가, 저절로 그렇게 이해가 온 게, 채울 수 없었구나. 채우지 않아도 됐던 거구나라는 이해가 저절로 들어요. 왜냐면, 정말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게 노자의 표현을 빌리면, 텅 빈 아름다움, 뭐, 텅 빈, 뭐,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비어 있는데 아름답다? 뭐, 비어 있는데 뭐, 이게 비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냥 비유를 텅 빈 뭐, 그런 걸 했는데, 이 기태 선생님 그 강의 제목에 텅 빈 아름다움이었나? 뭐, 그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텅 빈도 이제 비유적으로 그 비어 있음의 아름다움, 뭐 그런 건데, 비어 있지도 않고, 이제 가득 차 있다 표현했지만, 이것도 표현이긴 한데, 근데 굳이 표현하면 이게 꽉 가득 차 있다. 이미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은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표현조차도 굳이 스스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런 표현보다는 실제로 그러니까는 딱히 뭐 그런 표현들 뭐 나가 없다, 무하다 뭐 이런 표현의 자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그걸 이제 뭐 방편이라 그러잖아요. 뭐 방편으로 그러지 진실이 뭐야 하는데 무아야 뭐 이럴 필요는 없고 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냥 표현으로 우리가 항상 어떤 개인으로서 깨달음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너가 너 자신의 개인적인 게 그런 게 실제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뭐 힘이 약해지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지 또 그 방편이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거는 능숙하진 않지만 방편을 쓴다 안 쓴다 이런 생각도 잘 안 하지만은 그냥 한 번씩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개념들. 왜냐면 뭐 저도 또 그랬는데 그러면 무화가 돼야 되나 또 이렇게 저는 좀 단순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관찰자가 없다고 그럼 관찰자를 사라지게 해야지 이렇게 의도가 가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혹시나 또 그러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의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의도를 한다는 거는 내가 관찰자가 있다고 주객이 없다고 그러면 주관을 사라지게 해야지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잘 보면은 주객이 있다는 전제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제라고 여겨지면은 또 그렇게 감각이 돼요. 그럼 또 자기가 자기한테 속을 수 있거든요. 사라졌어. 주관이 사라졌어. 뭐 이런 식으로 속일 수도 있고 안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또 사라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이것도 환상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주관을 뭐 사라지게, 뭐 관찰자가 없어지게, 뭐 깨달음을 의도하거나 의도가 없는 게 좋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냥 뭐 강의를 들어오고 혼자 또 뭐 그런 고민도 해보고 그런 거지. 그래 이렇게 하자 이런 거는 좀 엇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라고 할 때 보면은 그게 전부 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게 하자. 왜냐면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게 목표로 삼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 명상을 해서 잡생각을 없애보자 이런 목표를 잡는 거는 잡생각이 없는 그런 이미지 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뭘 하자 이거보다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지금 실제로 경험하는 감각을 만나는 거는 이것도 목표라기보다는 이거는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감각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이나 이미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목표가 미래에 있고 이미지거든요. 그래, 이게 다 사라진 미래, 이게 다 사라진 나의 모습,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말고 실제 감각. 그리고 그러면 이미지엔 관심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이제 그런 힘이 빠지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의도성을 많이 부여하면은, 뭐 그런 분들도 이제 저도 그랬지만은 의도성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또 생겨도 내가 이렇게 의도를 잡아서 또 뭔가를 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보면은 그 힘이 저절로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어, 왜냐하면 의도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지금 실제 있는 이 마음은 삼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 마음은 아무 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도 없거든요. 이게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얘기로 그냥 무조건적인 생명의 바탕이지, 모든 생명의 바탕이지, 의도나 어떤 조건이 없거든요. 네가 그런 의도를 가지야면 내가 바탕이 되어주겠다. 아니면 네가 뭔가 되면 내가 이 바탕이 되어줄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무한한 어떤 자비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모든 생명, 모든 무생물이든 뭐 돌이든 빈 공간이든 뭐 모든 것의 바탕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건이 없는데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 의도를 내서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이거 안 맞는 거죠. 의도 자체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해서 이런 것들 다 개념인데, 인간을 사랑해서 뭐 존재한다?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인간만을 위한 바탕이 된다. 그런 거, 그런 의도는 없거든요. 그냥 있거든요. 마치, 방처럼, 우리가 방을 표현하면, 방은 좀 비인격적이잖아요. 방에 누가 들어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럼 방이 의도를 내서 노숙자가 왔으니까 뭐, 방에 더 에너지를 뭐 내주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있잖아요, 방은. 나갔어요. 나가면 나간 대로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들어왔다. 넌 동물이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방이 또 뭐, 그러니까 인격이 없으니까 그냥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 그냥 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있거든요. 말도 못 하죠. 인격이 없으니까. 그거 나가고 또 뭐, 아무도 안 들어왔다.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래서 뭐 말을 하거나 뭐 울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100년 한 사람이 들어와요. 야, 넌 되네. 넌 진짜 방이 이제 막 개조가 돼. 그래서 뭐 화려해져. 스위트로 바뀌어. 막. 그 영화에서 뭐 지지직 바뀌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그대로 있거든요. 그냥 항상 있어요. 조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아이러니하게 뭔가 조건을 달성하면 아니면 뭔가 되면 아니면 어떤 자격이나 어떤 수행의 어떤 기간이나 그런 거랑은 연관이 없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진심 어린 마음,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만나려는 그 마음, 그걸 이름하여 이제 스스로를 늘 외면하다가 다시 스스로를 안는다 아니면 함께한다. 그 마음이면은 이미 있는 그 방, 비유하면 그 방도 항상 함께 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 항상 함께 했었구나, 정말로. 근데 단지 내 스스로 애를 써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내가 몰랐구나. 어, 늘 방 안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걸 다른 표현하면 늘 우리는 고향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단지. 까마득하게. 이렇게 계속 뭔가를 추구하고 수행하고 뭐, 뭔가 되려고 하는 마음만 하다 보니까 늘 미래로만 달려가니까 이 방의 존재 아니면 이 자신의 실상, 우리 깨달은 모든 존재들에게는 그러면 그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이라 표현하든 모두 말, 그걸 이제 우리가 몰래 까먹었던 거죠. 아니면 망각했던 거. 없던 게 아닌데 이제 그걸 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망각했다가 깨어나신 분들이 이제 너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는 뭐 이제 오늘 표현한 것처럼 너는 한 개인으로서 뭔가 이루어야 될 그것도 아니다. 깨달은 그런 깨달음은 없다. 한 개인으로서 이루어야 될 깨달은 사람, 깨달음은 없다. 이미 깨달음 그 자체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이제 막 저도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을 정하면서 깨달은 사람은 없다는 이해가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깨달은 사람 없으면 지금 강의하신 분 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깨달은 어떤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이라기보다는 깨달은 어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하여튼 그 실제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으로서 뭔가 이뤄낸 사람 그런 이미지로서 어떤 개인이 없다, 뭐 개인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지. 깨달음 자체, 제가 이해하는 사람은 그 깨달음 자체, 어,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어, 이해한 아니면 경험한 그 사람한테 뭐 그런 존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이렇게. 그럼 뭐 그런 존재들이 하는 얘기는 비슷한 게 보통은 뭐 무하다 뭐 아니면 뭐 분리되어 있지 않다 뭐 너는 그렇게 그런 게 아닌데 뭐 이런 얘기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데 이제 어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으로 좀 돌아왔으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좀 그거가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깨닫고 싶어요, 뭐 나는 되고 싶어요 이런 것보다는 이미 있는 그대로 실상으로 돌아오는 그게 깨달음이고 이제 거기에는 정말로 알게 돼요. 정말로 알게 되는 게 정말로 내가 깨달은 개인적인 어떤 목표로 가지고 있던 게 환상이었구나. 실제하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될 수도 없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건 이게 정말로 잘 선택했구나. 우리가 돌이킨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돌이켜. 음,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거는 멋있고 깨달음이고 미래고 화려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는 항상 미래의 그림으로 있어요. 그림은 되게 멋있게 그릴 수 있거든요. 또 그럴듯하게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실제처럼 그릴 수 있는데, 근데 정말로 실제하는 거는 까먹은 지가 우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실제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럴듯하지도 않고, 뭔가 별로, 별로 아닌 것 같고, 마음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지는 뭔가 짜릿짜릿한 것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또 의미부여가 되거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고 뭐 이렇게 수행의 단계를 밟아가는 거나 의미부여가 되는데 이거는 뭔가 의미를 상실하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지금으로 돌아왔는데 뭐 미래에 대한 목표가 막 점점 약해지고 이런 건 상실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게 있거든요. 아까 제가 드라마 봤다는데 더 글로리 광명이란 거는 미래에 있거나 뭔가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빛이라는 거는 항상 지금 있거든요. 그 빛.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비어있는 이 빈 공간이지만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 빛, 마음, 아니 뭐 의식이라 표현해도 되고 저는 빛과 가깝다고 그렇게 경험적으로 보는데 그 봄, 우리가 그 본다는 것도 그 빛, 의식, 뭐 아니면 그 자체, 그걸 이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서로 이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찾는 그 영광 그런 것들을 빛 아니면 깨달음이라 표현하든 아니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든 항상 지금 없어 보이는 곳, 이게 되게 초라하고 아니 뭐 별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문제 우리가 흔히 문제 삼는 곳.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정말로 답이고 길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깨어난 존재들이 하는 말이 뭐 네가 그거다, 네가 거기 있어라. 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그리고 깨달음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라. 그 말을 저도 좋은 말 같아요. 깨달음을 포기하고 너 자신으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라. 그게 정말 실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념이 깨달음이 이제 뭐 이 말을 안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회에서 말하는 깨달음 말고 실제 하는 것. 그 사회에서 들은 거는 다 깨달음, 뭐 진리 이런 거 진리도 마찬가지고 다 과거의 기억이잖아요. 개념적인 거. 그거 말고 실제 하는 것, 오직 실제 하는 것에 머무른다? 그러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념, 그리고 내가 이 몸 안에 한 존재로서 개인이 있다는 관념, 감각 그런 것들이 좀 해체가 되고 좀 이렇게 되면서 어, 단지 내가 이렇게 한 몸에 들어와서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어떤 이해 속에서 아까 경주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것처럼 막 사람마다 다른지 모르겠지만 뭐 감정적인 짜릿 뭐 쾌락은 좀 없을 수 있어도 일단 편안함 뭔지 모르는데 편안하다 뭔가 고요함 편안함 뭐 물들지 않는 어떤 자유 그러니까 여전히 자유는 없거든요. 저도 막 편의점 가서 막 열심히 하다가 손님들하고 막 이거 막 다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유는 없어요. 솔직히 그 육체적으로 보면. 근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매이지 않는 자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유 뭐 여러 가지 영혼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걸 단지 개인의 시각으로 봐서 이걸 이루어야 될 목표로 보면은 우리가 혼동이 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있는 것들. 이미 항상 뭐 영원이라 그러든 자기 존재 아니면 무한 참나 그런 것들이 이미 있는 거지. 그거 이루어야 될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각이 항상 자기 자신 지금 되어 있는 상태만 초점만 맞추면 저절로 그렇게 펼쳐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초점이 자기 자신으로 되게 돌아오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펼쳐져요, 저절로. 인연을 통해서도 뭐 이렇게 펼쳐지면 그 이론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자기는 그냥 여전히 그 만나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그것만 하면 알아서 삶이 예, 도와준다고 표현하죠.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이제 열리면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아, 항상 그랬구나, 내가. 과거, 현재, 미래든 뭐 앞으로 미래 몇백 년이 지나든 항상 나는 나였는데 나는 단 한순간도 그게 한 번도 이거 뭐 깨달음이든 진리든 뭐 빛이든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 몸과 동일시하고 감정과 동일시하고 이 개인으로서 서정만이라는 사람과 동일시를 했구나. 나는 뭐지? 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왜냐면 신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개념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라는 게.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나는 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은 전부 부가적이라는 이해가 자기가 저절로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단지 그러니까 나라고 할 수 없구나 그런 이해가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분리를 가정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분리를 시켜요. 뭐 이건 뭐 꽃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름 붙여서 한계 지어주신 존재가 아닌데 동시에 이제 역할로서는 한계 지어진 존재니까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 역할을 해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전히 똑같은 삶이지만 또 다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여전히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예전에 이 역할이 나였거든. 이 역할이 나고 이게 내가 좀 있으면 깨달을까 이거 했다가 이제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러면 뭐가 전환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해야 되지만 이제 스스로는 알죠. 나는 이 몸이 아니고 뭐 어디에 이 생각도 내가 아니고 뭐 그런 이해 속에서 굳이 이런 말을 근데 사회생활 속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하고 잘 안 하는데 뭐 가끔 생각에 대한 얘기는 가끔 하는데 뭐 말은 안 하거든요.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이 네가 생각은 아니잖아 이러면 보통 이제 생각과 동시에 강하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지. 아니 생각은 그냥 일어나지 않냐? 자극을 통해서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닐걸? 이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가 생각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하는데 그 생각이 어떤 사된 생각이 일어나도 어떤 반응에 의해서 그리고 배워왔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표현했던 것들 인간의 어떤 모든 것 비슷하다고 그 일어나는 생각들 보면 좀 비슷하고 네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네 개인적으로 뭐 네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걸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 개인의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개인으로 살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 동일시가 좀 안 하는 적어지는 그러면서 늘 이미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런 것들. 그때는 이제 생각, 느낀 감정을 제거하려 하고 없애려 했던 것도 망상이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필요했던 건 우리가 필요했던 거는 단지 이게 전환 요거였지 이렇게 전환되는 거였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뒤집어진다고 표현하죠. 수- 여전히 이게 지금이잖아요. 시간도 없고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지. 이게 늘 이렇게 앞면만 보다가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게 나다 하다가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면 나는 단지 이런 표면적 이런 존재만 아니었냐고 처음에는 좀 의아하거든요. 뭐, 이게 뭐지? 뭐 이게 마음인가? 뭐 이게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건가? 이러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이쪽 면을 이제 같이 쓴다고 표현하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요것만 이 손바닥 앞면만 동일시만 하다가 이제 뒷면이 드러나면 이게 비유적인 건데 이제 어, 단지 자기가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여전히 앞면을 보이고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게 그걸 몸이라 그러고 생각이라 그런다면 어, 동일시하지 않고 이게 뒷면이 바탕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원래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앞면만 내가 의식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뒷면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견이 안 돼서 이렇게
내가 뒤집어지지가 않아서 그러지. 항상 우리는 이 손바닥을 앞면만 하고 요렇게 해서 깨달음 추구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닫겠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뒤집어져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달은 존재들이든 뭐 스승이든 뭐든 이거밖에 없지 않냐. 지금이다. 뭐 이렇게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선사들이든 뭐 그렇게 억만념을 수행해도 황벽선사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모양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표정만 계속 바뀌고 얼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표정에 대한 변화만 계속 있기 때문에 늘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표정이 유지가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유지가 안 되면 이 좋은 표정, 뭐 나쁜 표정 이래갖고 나누고 그래갖고 이 표정이 좋으면은 내가 된 거고 안 되면 안 됐다 이거 이거는 다 이게 계속 목마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그런 거 내용 뭐 생각 느낌 감정을 만나되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저절로 만나가면은 이제 시간이 좀 길어져요. 저절로 만나가면은 동일시 해야지 안 해야지 통해서 동일시 해야지 안 해야지 이런 의도가 없더라도 저절로 동일시가 안 되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만나는 과정에 관심이 가요. 음.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 처음에는 이제 관심을 막 가다가 이 불안을 빨리 뭐 없애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게 좀 깊어지고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은 그 만나는 과정 자체에 관심이 가요.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제 불안이 왔고 기쁨이 왔는데 다시 또 뭐 우울이 왔다 그러면 그 이제 그 감정의 색깔에 관심이 좀 덜 가고 어 이렇게 만나가는 과정 자체에 이게 마치 운동처럼 늘 운동하러 나가서 운동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처럼 저절로 자기가 그 만나가게 돼요. 기쁨이어든 우울이어든 불안이어든 그, 그 그릇에 담기는 감정의 내용의 색깔이나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이 조금 덜 가고 그 만나는 과정에 관심이 간다는 거는 제가 이야기로는 동의시를 좀 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동의시를 좀 하면은 관심이 그 감정이 가 있어요. 불안이네? 또 우울이네? 이런 식으로 가 있고, 저 같은 경우 돌이켜보면은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뭐, 이게 기쁨이 안 내, 우울이 안 내, 요거에 관심이 별로 없고, 만나가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계속 만나가는 거 관심이었지, 뭐, 그 감정이 어떻네, 뭐, 그리고 점점 그 감정이 얼마를, 얼마를 오랫동안 있었냐, 이것도 관심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뭐, 1년을 만났네, 이런 관심이 이제 점점, 처음에는 저도 그 기간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1년 동안 만났는데 이거밖에 아직도 있네, 뭐, 이게 또 동일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한 번에 그러진 않고, 2년 만나도 또 있네? 그 3년째인가? 뭐 어떤 감정이었는데 3년째인가? 이제 이게 의미가 없네? 3년이다. 그냥 가네? 뭐 또 계속 가더라고. 계속 만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그림이나 내용이나 이름 붙여진 거에 관심이 가지 않고 그 만나는 거 그 자체에 관심이 가고 초점이 가고 내 모든 어떤 관심이 그렇게 간다는 거는 이제 그런 의무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동의시 하네 안 하네 뭐 이런 관심을 가질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만나라 경험해라 하면 되지. 또 동의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는 할 필요 없다고요. 그게 또 의도를 넣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동의시 안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진짜 단순하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서 만나라 그러면 만나가면 돼요. 그 과정에도 원래 있던 동희 씨도 있거든요. 좀 익숙해진. 이 감정 또 있네. 그것도 다 괜찮거든요. 이런 것도. 근데 이러면서 이제 저절로 그 과정에 관심이 가면 그 예전에 있던 습이 막 떨어져 나가죠. 조금씩. 이제 감정 자체가 뭐가 있는 거에 관심보다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에 관심이 좀 가네. 스스로 그런 이해가 들어요. 기간, 뭐 1년 만나는 2년 만나는 이것도 떨어져 나가고, 그것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떨어져 나가는 거 저도 근데 내가 만난다 이게 좀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만나는 줄 알았는데 이 나라는 것도 실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러면서 과정이 이게 저절로 진행됐었구나 뭐 이런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삶이 날 도와줬었구나 이런 이해가 들거든요. 내 개인이 막 열심히 해서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 삶 자체가 한 뭐 그런 걸 이해가 좀 되더라고. 그러면서 음, 단순한 길, 어떤 쉽지만은 또 어떻게 힘겨운 길일 수도 있고, 이 길이, 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인연이 되면 한 사람이라도, 그럴듯한 것보다는, 실제 하는 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우리 도덕경 모임 식구들도 다 그렇지만, 항상 지겹도록 들었지만은,
그 지겹도록 들었던 것들이 이제 실제 자기 삶에 구현이 되고 발견이 되는 그 기쁨과 평온함, 편안함 그런 걸 좀 나눌 수 있는 그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착각했던 게 아까 3시, 좀 늦게 시작해서 지금 3시 20분인데 근데 아마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으니까. 근데 아까 계속 끊어야지 하는데 이게 말을 더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좀 뭐 애틋함인지 아니면 좀 이해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더 그 비유를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은 좀 밀도 있게 또 질의응답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소소하게 오셔가지고 조금 쉬다가 나중에 또 다시 수고하셨습니다.